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한 호텔의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첫인상만으로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초라한 차림이라고 무시해 본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로비.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주머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8장. 호텔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계약금이 1,000,000원이라고요. 혹시 치매 아니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명품 가방을 든 VIP 손님은 10만 원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사 드세요. 할머니는 거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손소독제를 뿌렸고 탈취제까지 뿌렸습니다. 호텔 전문은 거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짜 부자면 지금 당장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문에서 도어맨이라도 서겠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런 돈을 가져올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호텔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검은 최고급 세단 10대가 호텔 앞에 일렬로 멈춰 섰고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30명이 넘는 임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는 8천억 원짜리 호텔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호텔을 소유한 대명그룹의 총괄 회장이었습니다. 과연 무시당한 할머니는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호텔 전문은 정말 정문에서 도어맨을 섰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날의 호텔 로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더 프레스티지 호텔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무릎 위에는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작은 왕국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두툼한 지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공간의 정문, 회전문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8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입고 있는 옷은 보라색 점퍼였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색은 오래전에 발에서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냄새는 고등어였습니다. 순자는 로비 안으로 성큼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벗어나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에 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기도 참 오랜만에 왔네. 샹들리에는 여전히 닿기 힘들게 생겼어.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봐온 사람처럼 친근한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입구로 들어오면서 로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뭔가를 살피듯이 바라봤습니다. 입구 오른쪽에 프런트 데스크, 왼쪽에 라운지, 소파,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예약 상담실까지. 마치 오래된 그림을 다시 꺼내보듯 그렇게 하나하나 살피듯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의 시선이 순자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완장을 차고 있었고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미소를 띠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자를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주름진 얼굴, 화장기 없는 피부, 그리고 낡은 보라색 점퍼, 해진 소매. 시선이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나온 회색 스커트와 밑창이 다른 운동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생각했습니다. 주방 일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급히 순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뛰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놀랄까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이나 조리실로 가시는 거면 후문 직원 통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는 손으로 로비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계신 로비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경비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님으로 왔어요. 손녀 혼사 문제로 예약실에 가는 길입니다. 경비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순자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시라고요? 그 비닐봉지는 순자가 봉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녀 해줄 반찬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호텔에 들어올 때 명품 가방만 들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에 경비원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당황한 경비원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시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돈 내고 예약하러 가는데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순자의 다부지고 힘있는 말을 들은 경비원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순자는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비 라운지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뭐야? 청소하는 할머니 아니야? 여기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다 들어오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중년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로비 저편에 보이는 예약 상담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예약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로비와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서 따뜻하게 내려왔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위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든 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중앙에는 큰 데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예약실장 강민주라는 금빛 명찰을 단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2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칼같이 자른 단발머리에 티끌 하나 없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은은한 베이지색으로 관리되어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는 여직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똑같이 깔끔하게 올린 머리, 똑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강민주의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순자가 작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우아하게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다이아몬드 홀 꽃 장식은 수국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완벽하게 훈련된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만든 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데스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다리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8살 나이에 오래 서 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한쪽 다리에 실렸던 무게를 반대편으로 옮기며 손에 쥔 검은 비닐봉지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 쥐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강민주 뒤편에 앉아있던 여직원 2명이 순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순자의 낡은 점퍼를 훑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에 머물렀습니다. 두 여직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거 뭐야? 내가 처리해. 그런 무언의 신호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마치 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강민주가 통화를 끝냈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주는 여전히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여성이 밝게 웃으며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주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고객님. 어서 오세요. 강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예약 날짜 변경하려고요. 다음 달 15일로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는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리를 끝냈습니다. 변경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문자로 확인서 발송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실장님.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주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강민주가 천천히 순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무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화장실이나 분실물 센터 찾으시나요? 순자가 강민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장실 가려는 거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년에 손녀가 결혼하는데 여기서 식을 올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뒤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여직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2명의 여직원이 동시에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순자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순자의 낡은 점퍼, 비닐봉지, 낡은 운동화까지.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강민주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여원이 슬쩍 움직였습니다.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고급 볼펜과 메모지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더러운 게 닿을까봐 피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아주 작게 들릴락 말락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적인 예식장과는 달라요. 강민주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기본식만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세금과 봉사료는 별도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가 모니터를 보며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따님이나 며느님 동의 없이 어르신이 결정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 없을 테니 가족 데려와라. 그때 뒤편에 있던 여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담실 구석에 놓인 공기청정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풍량을 강으로 높였습니다. 윙! 기계 소리가 커지며 바람이 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순자 쪽으로 확 풍겨왔습니다. 순자의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웰컴티와 하얀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웰컴티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커플은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일어나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자의 테이블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잔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한다는데 왜 이리 말들이 많나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주가 데스크 위에 놓인 두꺼운 가족 예약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덮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강민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댁의 사정에 맞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사거리에 있는 행복동네 예식장 알아보세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이 없으면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강민주는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보증금이 선입금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스케줄 조회조차 불가능합니다. 강민주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네요. 사실 그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순자는 뭐라고 항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민주는 순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세요. 여기는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순자는 강민주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기가 차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증금. 순자의 목소리에는 어이없음이 묻어났습니다. 그까지 꺼내면 시스템이 열린다고 했지. 결제해주게요. 순자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은 달케속 오전 940아서 모서리가 벗겨져 있었고
지갑 입구는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이 너무 두툼해서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안에서 영수증들이 삐져나왔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동전이 든 칸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갑 안쪽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카드였습니다.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고 카드 표면의 코팅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해줘요. 순자가 카드를 데스크 위로 밀었습니다. 강민주는 카드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달아빠진 모서리, 벗겨진 코팅, 먼지가 낀 듯한 표면까지.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카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엄지와 검지 끝으로만 아주 살짝.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조심하듯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주가 카드 단말기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B-.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상담실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순간 묻혀버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강민주가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위에 놓인 티슈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위에 카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오염된 물건을 격리하듯이. 어르신 IC 칩이 손상돼서 판독 불가라고 합니다. 강민주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카드가 너무 낡아서 마그네틱이 다 손상됐네요. 기계가 인식을 거부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순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갑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을 더듬더듬 뒤지며 다른 카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카드였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아까 회색 카드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줘봐요. 순자가 카드를 데스크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될 거예요. 강민주는 카드를 받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옆에 놓인 물티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주가 카드 단말기 투입구를 물티슈로 쓱쓱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아까 넣었던 낡은 카드 때문에 기계가 더러워졌다는 듯이. 물티슈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후 강민주는 순자의 파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강민주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1,000만 원.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B-. 또다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장기 미사용 정지 거래 거절.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강민주가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마저 지워버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순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르신. 강민주의 목소리는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카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금융 거래를 안 하신 지 너무 오래되신 것 같네요. 순자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에 카드를 도로 넣으면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강민주는 데스크 한쪽에 놓인 손 소독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펌핑했습니다. 투명한 젤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주는 양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순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주가 손을 다 닦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제 능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규정이 엄격해서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편에서 여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고 동정 어린 시선들이 순자의 등 뒤로 꽂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게 돈이 있다는 걸, 내가 손님이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손녀의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고 싶다는 걸. 순자는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강민주가 순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설마 현금은 없으시죠? 그 말투에는 그렇게 큰 돈이 당연히 없겠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퍼 주머니, 치마 주머니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현금이 더 있을 텐데.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돈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더 꺼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데스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은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바랜색,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동전들은 데스크 위에서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총 84,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화려한 대리석 데스크 위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잘못 놓인 물건처럼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만 돈 위에 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강민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1,000,000원입니다. 이건 계약금의 1%도 안 돼요.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상담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품 로고가 새겨진 골프 웨어를 입고 있었고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세련된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웰컴 티가 놓여 있었고 고급 브로슈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년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좀 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상담실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나 봐. 중년 부인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강민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손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실장님. 그리고 강민주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할머니 좀 봐요. 돈 개념을 잊으신 것 같은데. 중년 부인은 순자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자가 거기 없는 것처럼 강민주에게만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길 잃으신 것 같은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그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자식들이 관리를 안 하나 보네. 요즘 노인분들 혼자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노인네가 8만 원 들고 호텔 와서 이러고 있으면 자식 망신인데. 남자는 강민주를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보호자 연락처 없습니까? 가족한테 연락해서 모셔가시게 해야지. 이러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호텔 책임 문제 되잖아요. 중년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상담받아야 하는데 계속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녀는 손목에 명품 시계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간도 돈인데요. 순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요. 순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 돈 내고 예약하러 왔는데 왜 다들 나를 환자 취급해? 하지만 부부는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민주와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순자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이. 중년 부인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안타깝네.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옆에 있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인지력이 떨어지면 본인은 모르는 거야. 우리 장모님도 그러셨어.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총괄하는 박철수 전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맞춤 제작한 듯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회색빛이 도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계단을 내려오다 상담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박 전무가 상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VIP 부부 쪽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를 못했네요. 그는 손수건을 코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로비 공기가 좀 탁하죠.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켰나 봅니다. 그 말은 누가 봐도 순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휴, 전무님. 좀 그렇네요. 중년 부인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습니다. 저희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빨리 상담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박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강민주를 쳐다봤습니다. 강 실장,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강민주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이 어르신이 8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예약을 고집하십니다. 그녀는 데스크 위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2장 다 정지됐고요. 강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세요. 박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 참 난처하네. 그리고 순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 전무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신 손님들이 어르신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저희도 어르신 건강이 염려돼서요. 그는 데스크 위에 8만 4천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8만 원은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어르신 세대에는 특히 그렇죠. 박 전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커피 2잔 값입니다. 어르신 이해하시겠어요?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조언을 하듯이 말했지만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엇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를 아십시오. 결국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부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안 됐네요. 정말.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 지갑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한 번도 구겨진 적 없는 깨끗한 지갑이었습니다. 중년 부인이 지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은행에서 막 나온 듯한 지폐였습니다. 중년 부인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중년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이. 이거 가지고 가서 따뜻한 국밥 드세요. 그녀는 순자의 손바닥 위에 지폐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진짜 경찰 와요. 그게 더 망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중년 부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거 받고 빨리 사라지세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순자는 손바닥 위에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인의 손을 정중하게 밀어냈습니다. 이 돈 안 받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거지 동냥하러 온 게 아닙니다. 중년 부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박 전무가 말을 끊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호의를 호의로 받으세요. 사모님께서 어르신을 걱정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자존심만 세우신다고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건너편 국밥집이 어르신한테 호텔 뷔페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실 겁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조롱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으니 국밥집이나 가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박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당신들은...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옷만 비싼 걸 걸쳤지 마음은 참 가난하구먼. 그 말에 박 전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머리까지 비어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게 당신들의 수준인가? 수준. 그 단어가 박 전무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박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라. 박 전무가 안경을 다시 쓰며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당당하시니 증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만 부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주와 여직원들이 박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중년 부부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중년 부부의 남편이 킥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진짜 부자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뭐. 그는 자신의 부인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사과할게요. 안 그래요, 여보? 중년 부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전무님, 남자가 박 전무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 진짜 가져오면 어떡하려고요?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박 전무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어르신이 만약 진짜 가져오신다면. 박 전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제가 전무직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이 정문에서 어르신을 위한 도어맨이라도 서겠습니다. 상담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주가 놀란 얼굴로 입을 가렸습니다. 전무님, 그건 너무 가혹한 농담 아니에요? 여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정말 가져오시겠어요? 중년 부인이 순자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빨리 가서 돈 가져오세요. 우리 다 기다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박전무, 강민주, 중년 부부, 여직원들까지 그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약속. 순자가 상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 사모님들이 증인입니다. 딴 말 하지 마시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저 할머니가 1억 5천을 가져올 리 없지. 제 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중년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강민주는 데스크 위에 8만 4천 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가져오실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카드도 다 막혔는데 무슨 수로. 그냥 허세 부리시는 거겠지. 순자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위에 놓인 8만 4천 원을 조용히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자가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중년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다시 오시는 거는 아니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겨우 마무리됐네요. 순자가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호텔 정문 앞 계단에 서서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뒤편 유리창 너머로 로비 안이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아까 순자가 서 있던 자리 근처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탈취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공기 중에 탈취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나쁜 냄새를 쫓아내듯이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웃으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 지은이 호텔 옆길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28살 지은. 말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내린 머리, 단정한 화장,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날도 추운데.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순자 앞에 섰습니다.
순자가 손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 예식장 예약해 주려고 여기 호텔 갔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돈 8만 원 쥐고 왔다고 거지 취급을 하더구나.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호텔 쪽을 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나? 손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 당장 사과받아. 들어가요. 제가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지은이 당장이라도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거라.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단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그 정도 돈 없는 집 아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세요? 속상하게 진짜. 순자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순자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은 작았고 겉면은 스크래치 투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그 폴더폰을 펼치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철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보여줘야지.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가 뭔지. 순자가 단축 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장 실장인가? 순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담하고 온화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위엄있고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1억 5천만 원 준비하게. 가방에 깔끔하게 담아서 오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인사팀장 대동해서 호텔 정문으로 집합해. 순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수화기 너머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폴더폰의 작은 스피커 밖으로도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은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방금 전화 받은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할머니 집에 자기나 도자기 같은 비싼 물건들이 있는 건 알았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건 짐작했지만 할머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은에게 할머니는 그냥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목소리, 방금 본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순자의 목소리는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누군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순자가 호텔 쪽을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비싼 밥 먹을 준비나 하거라. 지은.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끄러지듯 조용히 하지만 압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차들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호텔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치 군대의 행진처럼 일사불란했고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릴 때조차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최고급 차량들만이 가진 그런 정숙함이었습니다. 로비 안에서 잡담하던 도어맨과 벨보이들이 화들짝 놀라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저거? 한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다른 직원이 찻잔을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사 감사 떴어? VIP 방문 일정 없었는데. 모르겠는데. 아무 공지도 없었잖아.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한 벨보이가 황급히 재킷을 여미며 정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빨리 정렬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입구 양쪽에 줄을 섰습니다. 평소 훈련받은 대로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2층 라운지에서는 박전무와 강민주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돈 가지러 갔을까요? 강민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마요? 그냥 집에 가셨겠죠. 박전무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전무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뭐지? 그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가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강민주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박전무가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강 실장, 오늘 무슨 회장님 시찰 일정이라도 있었나? 강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제가 여기 다니는 동안 한 번도 회장님 시찰은 없었어요. 박전무가 안경을 다시 쓰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차 번호판 봐. 우리 그룹 임원들 전용 차인데.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강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박전무 말이 맞았습니다. 저 차들은 분명 대명 그룹 임원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설마 감사팀인가요? 강민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차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30명이 넘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반 수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의 핵심 임원진이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 감사팀장.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복장.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호텔 정문을 압도했습니다. 박전무가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에 땀을 닦았습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 강민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원들이 호텔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 옆 벤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까 쫓아낸 순자가 앉아있는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아니,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무님, 저 사람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설마 아까 그 할머니 쪽으로 가는데요? 박전무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벤치에 누가 있어서 비키라고 하는 거겠지. 박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꼬질꼬질한 노인네가 임원분들과 무슨 상관이겠어? 우연이야. 우연. 저 할머니 옆에 있는 젊은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벤치 앞.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다가오자 손녀 지은이 겁을 먹고 순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뭐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아까 호텔에서 보낸 깡패들 아니야?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 부를게. 할머니 뒤로 가세요.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열려하자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순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할머니 사람들이야. 네. 지은이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장 실장을 필두로 한 임원 30명이 지은을 지나쳐 벤치에 앉은 순자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30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합창처럼 정확하고 힘찼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30명이 넘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지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2층 창가. 강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민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진짜라고? 저 할머니가 진짜?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 그 카드가. 강민주는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을 때 나온 오류 메시지. 칩 손상. 그리고 장기 미사용 정지. 정지된 게 아니라. 강민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도가 없어서 오류가 난 건가? 뭐지? 불안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전무도 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에게 인사를 마친 장 실장이 순자의 낡은 점퍼를 살폈습니다. 혹시 먼지가 묻었을까 조심스럽게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회장님, 호출하신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 전원 도착했습니다. 장 실장이 공손히 보고했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왔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씁쓸했습니다. 장 실장.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기억나나? 내가 15년 전에 이 건물 얼마 주고 샀었지? 장 실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당시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들 무리한 투자라고 말렸지만 회장님 안목 덕분에 현재는 감정가 8천억 원이 넘는 그룹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8천억이면 뭐하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한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8만 원 준 손님 하나 귀하게 못 여기는 깡통이 되어버렸는데. 순자가 호텔 건물을 씁쓸하게 바라봤습니다. 내 눈엔 지금 8천억이 아니라 800원짜리 싸구려로 보이는구나. 장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순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은을 돌아보며 윙크를 한 번 보냈습니다. 지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장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싼 쓰레기통 청소하러 가자고. 장 실장이 손짓으로 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원들이 순자의 양옆과 뒤를 호위하며 섰습니다. 순자를 선두로 30명이 넘는 임원들이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까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순자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지은. 멍하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묻혀버렸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어맨들이 정렬해서 있었지만 누구에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낡은 점퍼의 노인? 아니면 뒤따르는 정장 입은 임원들? 직원들은 너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순자를 비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2층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안경이 콧등에서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은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 전무는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순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니, 어르신.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외부인을 이렇게 대동하시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박 전무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습니다. 장 실장이 낮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전무.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전이 이게 뭔가? 장 실장이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명그룹 김순자 총괄 회장님이시다. 예의를 갖추게.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호흡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와 강민주는 입을 떡 벌린 채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박 전무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강민주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명그룹 회장님? 저 할머니가? 그때였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027 가방이라 불리는 현금을 운반하는 전용 가방이었습니다. 수행원이 로비 중앙 테이블 위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방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신권 지폐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담긴 돈이었습니다. 만원권 지폐들이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은행 봉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VIP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그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압도적인 시각적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데스크 위에 놓였던 꼬깃꼬깃한 8만 4천 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박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전무의 코앞에 섰습니다. 순자의 키는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 전무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던 현금일세.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자네는 이 돈 냄새는 향기롭고 가난한 사람의 냄새는 역겨운가. 박 전무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돈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도 결국 누군가의 땀이야. 노동의 결과물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가치를 옷과 가방으로 판단했어.
순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호텔리어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아나? 박 전무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차별 없는 환대야. 손님이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쓰든 똑같이 존중하는 거지.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옷차림으로 손님 급을 나누고 돈 없다고 모욕을 주는 게 자네가 말한 격조인가? 순자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격조가 아니야. 졸부근성일 뿐이지. 돈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개처럼 쫓아내는 게 무슨 품격인가?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볼 줄 모르네. 겉모습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해. 그래서 8천억짜리 호텔을 800원짜리 싸구려로 만든 거야. 박 전무의 무릎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몸을 돌려 강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8만 원을 쥐고 온 손님은 손님이 아닌가? 강민주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강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묻겠네. 돈이 많으면 손님이고 적으면 손님이 아닌가? 강민주의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8만 원이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마음일 수도 있단 말이야. 손녀 결혼식 해주고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꺼낸 돈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걸 비웃고 손 소독제 뿌리고 탈취제 뿌리는 게 자네가 배운 서비스인가? 강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자네는 서비스직을 할 자격이 없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겠나?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VIP 중년 부부였습니다. 아까 순자에게 10만 원을 쥐어주려던 그 부부. 남편은 계속 헛기침을 하며 출구 쪽을 쳐다봤고 부인은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들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거기 두 분. 순자의 목소리에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국밥이나 사 먹으라고 적선하셨죠? 부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치매 노인 취급하시더니 지금은 왜 눈을 피하십니까? 순자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선은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혜가 아니라 존중이지. 순자가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명품 걸치고 있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인이 가방으로 얼굴을 더 가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의 말은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에서 꿀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다시 박 전무를 돌아봤습니다. 박 전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계는 이만하면 됐고. 순자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자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네. 박 전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설마 전무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겠지? 박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호텔의 격조를 지키고자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장하려는 변명이었습니다. 격조 관리 실수라는 단어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박 전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격조가 뭔가? 순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싼 옷 입은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허름한 사람에게는 모욕을 주는 게 격조인가? 박 전무가 입술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격조는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자네는 그걸 거꾸로 알고 있었어. 순자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호텔리어라면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기본을 잊었어. 아니,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구먼. 박 전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벨보이, 프런트 직원, 레스토랑 웨이터까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순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 모든 직원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잘 들어두게.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님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거야.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쓰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순자가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호텔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샹들리에가 아무리 비싸도 손님을 무시하는 순간 그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야.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전무와 강민주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강민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떨리는 어깨.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세련된 가구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공간. 순자가 곁에 선 장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실장. 예, 회장님. 순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당분간 호텔 영업을 중단하게.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업 중단.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업 중단이라니. 말도 안 돼. 작은 속삭임들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손님을 모실 자격이 없어. 순자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돈벌이가 먼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전 직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환대가 뭔지,
기본부터 다시 배우게. 순자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됐다 할 때까지 문 닫고 정비하도록 해. 장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월급은 어떻게 돼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순자가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게. 박전무와 강민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의 말이 나올 거라 기대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개인이 하는 거야. 하지만 책임은 조직이 묻는 거지. 순자는 박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전무. 자네는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게. 로비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해임은 아니야. 하지만 이 호텔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단 하루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걸세.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강민주에게 옮겼습니다. 강 팀장. 자네는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하게. 강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고하지는 않겠어. 대신 가장 힘든 자리로 보내겠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VIP 응대도 프런트도 아닌 손님들의 불만을 가장 먼저 듣는 자리. 불평, 항해, 분노. 그 모든 감정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게. 강민주는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무릎 꿇은 사람은 2명이지만 반성해야 할 사람은 여기 모두야. 로비를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순자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호텔은 오늘 문을 닫는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운 뒤엔 그 어떤 호텔보다 당당하게 다시 열릴 거야.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대로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겨울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벨보이 하나가 용기를 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호텔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긴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르다. 옷차림이 아니라 지갑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호텔. 그날 로비에 있었던 직원들은 평생 그 하루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전무는 그날 이후 다시는 격조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